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농업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봉수 노무사님 모시고 우리 노동조합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제42조 노동조합법의 제42조 폭력행위 등의 금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어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쟁의 행위는 그 노동 3건의 단체 행동권으로서 정당한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쟁의 행위는 파업이나 태업, 직장 폐쇄 뭐 이런 부분까지도 다 쟁의 행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쟁의 행위 집단적으로 근로를 제공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주의 정상적인 운영을 제외하는 이러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쟁행위는 파업이나 태업, 이런 또 피켓팅, 이런 전반적인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어떤 근로 제공을 거부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쟁행위 중에 근로자가 그 폭력이나 파괴 행위, 그리고 협박하는 뭐 이런 행위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원들이 어떤 그러니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법 3조하고 4조를 보면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손해에 대해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또 그 노동조합의 이런 그 단체 행동은 그 형법 20조에 의한 정당한 행위로 이제 인정이 돼가지고 그 어떤 위법성 조각하는 이런 정당한 행위로 판정이 된다. 이렇게 노조법 3조하고 4조가 민사책임 면제, 형사책임 면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노동조합법 42조에는 그 폭력행위 등의 금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이러한 정당한 쟁의 행위를 했을 때에는 어떤 그 민행상의 책임 또 징계 책임의 면책을 받지만은 이러한 쟁의 행위를 그러니까 쟁의 행위가 폭력이나 파괴 행위로 발전되게 되면은 이 노동조합이 어떤 민사, 형사, 징계 책임을 그러니까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한 사례로 제가 그 금년 초에 그 포항에 있는 그 어떤 제조업체에 대해서 단체 교섭을 했는데 이 노동조합이 그 파업 기간 중에 그 한 3건의 어떤 폭력 사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노동조합 간부가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그 파업했고 사업주의 직장 폐쇄를 하는 그 중에 그 술을 먹고 들어와 가지고 그 공장장한테 큰 소리 치고 또 셔터 문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또 지팡이로 이제 뭐 벽을 쳐가지고 이러한 그 파괴 행위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 파업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 근로자들이 그 밤에 몰래 공장에 들어와 가지고 기름을 뿌려서 공장 가동을 못하게 뭐 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볼 때 그 나중에 그 회사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민형사 책임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우선은 형사 책임을 인정받은 다음에 민사 책임을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입증 자료가 있고 했기 때문에 그 특정 조합원에 대해서 어떤 민사 책임, 손해배상 청구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청구 과정을 단체 교섭 중에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노동조합이 정당한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조합이 힘을 발휘를 못하고 오히려 기득권을 다 포기하는 그런 사태가 나오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업 기간 중에 노동조합의 아니면 조합원의 어떤 불법 행위 또 그 폭력 행위 이 등은 그 노동조합의 어떤 활동을 지극히 방해하는 행위로 오히려 그 역작용이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동조합의 집행부는 이런 폭력이나 파괴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지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단체 교섭 시에 이렇게 그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그런 그 뭐랄까 그 대화상의 어떤 그러니까 뭐 협상이 잘 되지 않고 이런 그 폭력 행위가 발생함으로써 여러 가지 그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때는 우리 그 강남농업원에서 전문가로서 사용자나
노동자 측이 어떻게 조언을 해주셨는지 한번 설명을 예, 해주시죠. 이러한 폭력이나 파괴 행위가 사실상 일어났고, 제가 교섭 대표로서 사업주를 대변해서 교섭을 하는 중에 노동자의 어떤 폭력 행위로 인해서 형사 책임이 가해졌고 또 후속적으로 민사 책임이 가해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때 대등하게 교섭을 하는 그 순간에 노동조합이 어떤 개인한테 가해지는 어떤 민형사상 책임으로 인해서 노동조합이 스스로 망가지고 자기들 어떤 사업자하고 교섭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자기들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게 바로 노동조합법은 이런 쟁의 행위가 정당할 때만 보호를 해주지 이렇게 불법을 할 때는 절대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측의 교섭 대표로서 느꼈던 거는 노동조합도 우리 근로자는 마찬가지인데 교섭만 끝나면 똑같이 열심히 일하는 이런 근로자인데 사전에 불법 행위를 하지 말라고 미리 제가 경고를 했으면은 좀 노동조합이 그를 따라서 이런 불법 해지는 안 했을 거고, 그러면 노사가 대등하게 좋은 단체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폭력 행위 등이 노동조합에 미치는 부작용이 얼마나 큰지 제가 직접 몸으로서 느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노사 간의 말하자면 협상을 할 때 사실은 이렇게 외국 같은 경우는 서구 같은 경우는 약간 또 대화를 통해서 많이 푸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폭력이나 이런 거를 발생하는 경우가 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그게 문화적인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예, 원래 노동 3권이라는 단결권, 단체 개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체 행동권은 노동조합이 자기들의 관철할 요구 조건을 관철하기 위해서 어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집단적으로 모이다 보면은 이 불법 행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불법 행위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망가지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노측은 더 이제 불법 행위가 났을 때 더 강하게 단결해가지고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서 면책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계속 이렇게 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측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를 하지 않는 게 사실 이렇게 원칙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다시 불법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데 만약에 한번 양보를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또 반복해서 또 다음에도 폭력 행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주나 또 노동조합도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이게 노사가 노동 상권을 행사하면서 근로 조건의 향상을 할 수 있지만은 이런 불법 행위가 일어났을 때는 그 피해가 노동조합은 개인뿐만 아니고 노동조합 전체도에 닿을 수 있다. 심지어 회사도 같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제가 실무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파업할 때도 반드시 틀 내에서 파업하고 어떤 기존의 어떤 집단 행동이 폭력이나 파괴 행위로 번져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강남노무원에 전문가가 투입이 돼서 노측이나 사측이나 협상을 통해서 조정 역할을 함으로써 잘 마무리를 지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